지금부터는 이제 윤석열 버티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그 계속해서 강제 구인 거부하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검에서는 접견을 제한했습니다. 네. 변호인과 가족을 제외하고는 접견할 수 없다. 그래서 뭐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접견하려다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는 뉴스가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처치를 하는 거, 그러니까 특검에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거죠. 예, 저는 오히려 사실은 오늘 그 모스탄 교수를 접견을 금지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지금 현재 피고인의 집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인을 만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재판에 대한 방어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하게 보장을 해주고 변호인과의 대화는 비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형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범죄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범죄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 접견은 녹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럼 자료를 남길 수가 있는 남길 거예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접견을 허용하고 녹음을 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예,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봤는데. 재미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붕통 터져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오히려 그 모스탄 교수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뭔가 재판 과정의 수사 기록으로 그리고 실제 형사 재판에서 그 접견에서의 녹음을 증거로 검찰이 자주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요? 얘가 알고 보니까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이렇게 지금 범죄를 숨기고 있다. 사실은 접견을 뭐 허용했더라도 그런 수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 접견을 못하게 한 건 아무래도 또 이제 다른 문제를 고려하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교도관인 이제 지인에게 물어봤어요. 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그랬더니 실제로 공안사범들 같은 경우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치소장의 의지만 있으면 사람이 뭐 제가 그래서 손발 들고 끌고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이 그렇게 4명까지도 필요 없고 실무에서는 2명만 있으면 이렇게 양쪽에 팔을 딱 끼고 나오게 하는 그 방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흔히 말하는 강제 구인이라고 그러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현재는 이제 구치소장의 의지가 없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강제 구인 인치라고 하는데 인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이제 검찰 쪽에서 가서 집행을 하는데 그 함께 하는 경우는 실무에서는 그건 맞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특검이 직접 가가지고 특검 쪽에서 가서 집행을 한다니까 그건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특검에서는 저기 서울 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라. 그러면 구치소에서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구치소에서는 다시 특검으로 이제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인력 보내달라. 뭐 지금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 와중에 윤석열 피고인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요게 지금 18일 날 구속적부심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앞서 최강욱 의원이 매불쇼에서 그 얘기하시던데 재판 나왔다가 들어갈 때 그때 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판 나왔다가 들어갈 때 잡는다고요? 예, 그 강제 구인을 그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기현 재판부가 하는 내란 재판에 출석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전에도 한번 그 내란 과정에서 그 얘기를 그런 식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미 윤석열은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들어있는 거라 사실 그 과정이 필요 없고 사실 그 맞는 말인데 다만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해서 어차피 이제 윤석열 씨는 입을 안 열 거잖아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법적인 뭐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 투쟁의 형태잖아요. 맞습니다. 메시지죠.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팀 내부에서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구치소 계속 이제 뭐라고 하고 당신들이 왜 당신들의 지금 직무를 안 하고 있냐 비판을 하면서 세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교도관들이 그 윤석열 씨가 있는 그 영창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제 강제 구인에 재수 참아하면은 제발로 걸어 나올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뭐 정말로 그 윤석열 씨 상상을 해봤을 때 4명이 사실 하나씩 들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윤석열 본인도 정말로 굴욕적인 거고 이럴 경우는 그냥 나중에 조사실로 가서 뭐 진술을 안 와도 그냥 자기 발로 걸어 나가면 되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그걸 액션을 안 하는 거죠. 쉬운 방법이 있거든. 선풍기 좀 고장나고 하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저 소주에 저 김치찌개 두부 김치찌개 넣으면 빨리 올 건데. 이게 왜 구치소나 교도관들이 약간 그렇게 미온적이냐. 약간 여러 가지 좀 크게 생각해 보면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교정본부장 하셨던 분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분이 되게 큰 로펌에 이제 영입됐거든요. 고문으로.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 로펌들은
그 토탈 케어 서비스죠. 목바라지까지 해주는 그러려면은 뭐 교도관들이나 그쪽 라인도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 많이 영입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서울구치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머리가 크게 멀리까지 보고 복잡하게 고민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저 전직 대통령까지 강제로 뭐 들고 하는 액션까지 취할 정도 내가 해야 되나? 특검이 해야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지금 자기 손에 안 묻히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인데 최근에 여기 자리로 옮겼잖아요. 서울구치소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을 닥치고 나서 어찌 보면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꼭 내가 해야 돼? 그럼 강제 구인해서 인체에 가려면 특검에서 와서 직접 데리고 가라. 뭐 이런 취지의 방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구치소장 이름까지 아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구치소장 이름을 국민들이 알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 뭐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아우 저 양반 세게 저 대통령까지 끌어낸 사람으로 되면은 뭐 갈 데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참 이제 별의 별 생각까지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씁쓸합니다. 그 구속적부심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이제 그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이제 법과 관련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요. 아니 얼마 전에 구속이 됐는데 그거를 또 심사를 하냐라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권과 관련되면 이제 인간의 존엄성 규정하고 그다음 평등권 규정하고 그다음 규정 세 번째 규정이 신체의 자유입니다. 사람의 몸에 관련된 걸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어떤 강제 수사를 함부로 했던 역사가 있어서 우리나라 체포와 구속과 관련 적부심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속과 관련돼서 두 번의 심사를 받는 거예요.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이 됐는데 나 정말 정말 억울하니까 한 번만 더 봐줘. 두 번째 심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내일 모레 그러니까 18일 날 한다는 게 48시간 이내에 이제 심사를 하는 거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신청을 하기 힘든 권리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선 신청을 해서 기각됐을 경우에는 구속의 정당성이 너무 명백해지잖아요.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거죠. 불리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보석 신청에도 불리해지고 여러 가지 법적 효과가 불리한 게 나는데 이미 본인이 이제 그 심사받고 있는 범죄가 내란죄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신경이 안 쓰이는 거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출석 불응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속 사유에 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구속 사유를 계속 얹은 상태에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에서 그러니까 인용될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보이는 행동이 있고 그리고 이게 적부심을 신청해놓고 나면 적부심이 끝날 때까지 소위 말하는 조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 편하려고 하는 행동 아닌가. 내란죄 형량에 이제 패러독스가 하나 있죠. 사형 아닌 무기징역.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뭐 여기서 뭐 더 속된 표현으로 개기든 뭐를 하든 여기서 자기가 더 늘어날 것도 없고 뭐 줄을 것도 없고 그건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거기에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수사하다가 앓은 것을 자기가 역이용하고 악용하는 박근혜, 이명박 등등이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왔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자기도 하고 있는 거. 거기에 마지막으로 아까 정치적인 메시지 한 줌도 안 되는 그 극우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시그널, 핍박받는 어떤 그냥 모양새 연출 이런 것들이. 구속적 부심 이게 이제 인용이 안 될 건 100%고 방금 대로 최소한 뭔가 좀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판사도 뭔가 그래 뭐 그러면은 뭐 이 여지라도 있는데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끝나면은 이제 다음은 또 할 게 구속 집행정지 신청할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나 몸 아파서 죽겠다 그러면서 신청을 할 건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선고까지 나면은 이제 형집행정지까지 신청하겠죠. 아마 다 사용할 건데 아마 일단 구속 집행정지랑은 좀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 조은석 특검 요새 뭐 여러저리 평가는 좋긴 한데 이 양반이 예전에 대검찰청 공판 송무과장을 할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 이 양반이 처음 그 공판 송무과장 되고 나서 했던 게 형집행정지 제도 개선을 갖다 했던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나 무슨 재벌 총수들 이제 빵에 들어가서 선고받아서 살다 보면은 대충 몸 아프다 그러면은 자기가 지정한 병원에 가서 형집행정을 풀려나서 거기서 들어누워 있고 풀려난 당일날 바로 술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간도 제한 없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 양반이 그때 가서 딱 검찰총장한테 제안한 게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검찰청 주변 지정한 병원만 가게 하고 그것도 기간도 한 달만 딱 제한을 해서 한 달씩 연장하게 해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아마 이 여러 가지 아마 윤석열 씨가 할 수 있는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빠져나갈 구멍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가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이 하나하나 좀 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꾸라지 뭐 법기술자 이런 얘기를 씁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걸 많이 알면 저런 식으로 막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 영남제분 사모님이었나요? 네, 병원에 들어가서 네. 그 모습이 그것이 알고 싶다 찍혀가지고 이제 국민적인 공문을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조은석 특검은 그걸 아예 원천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원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박근혜 씨가 형집행정지 신청했더니 예. 관할 검사장이니까 자기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죽을 정도 아니다라고 해서 그때 불허했었죠. 아니 실제로 한동훈 그러니까 장관 시절에 그 얘기 했잖아요. 교도소 안에도 암 환자 많다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신원 교수님 어렵게 모셨으니까 끝으로 이제 김건희 씨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서운해가지고요. 아까 참 아마테라스 저기 검색해서 아마테라스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천조 대신이라고 하는데 여신이죠. 예. 누구 얼굴이 떠오르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왜 그럼 건진이 그 신을 모시고 있었을까? 물론 뭐 일본의 그 뭐라 그러죠? 우길 청천기 예, 그거에 이제 이미지도 있고 하지만 그 얼굴 그 여신의 얼굴을 보시면 왜 건진이 모셨을까가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게 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김건희 씨가 곧 아플 예정이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네네. 예, 뭐 지금 혹시 그쪽 부분으로 들은 얘기 있으세요? 계속 그러니까 아플 예정이죠. 궁금한 게 아플 예정이다와 그리고 이쪽은 그러니까 윤석열 씨 쪽은 변호사가 없고. 계속 나오는 변호사들만 나오고 김건희 씨 쪽으로 이제 모든 걸 몰빵한다. 빛의 속도로 이제 손절치고 속된 표현으로 이제 몰아빵이라고 그러죠. 뭐 한 사람으로 몰아서 다 저 사람이 했어요. 저 사람이 시켜서 했어요. 또는 뭐 저 사람이 했어요. 이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근데 이제 아픈 거는 사실은 휠체어 신공을 너무 일찍 썼죠. 아산병원 그 휠체어 신공을 지금쯤에 쓸 찬스인데 반박자 한 박자 너무 일찍 쓰는 바람에 그건 이제 약간 후회를 할 것 같아요. 윤석열도 사실은 김건희가 안 썼으면 휠체어 신공은 윤이 먼저 쓸 수도 있었는데 서로 부부간에 이제 경쟁적으로 해서 이제 모로빵은 이들이 자기들 입으로 비즈니스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예. 패밀리 비즈니스. 그 본인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익 공동체, 비즈니스 공동체는 결국 이익이 있는 곳에만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윤을 아무리 두둔해도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윤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윤이 계속 어디가 아프다, 약도 못 얻는다, 뭐 운동도 못하게 한다. 다 거짓말이라고 느끼는 게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고립무원이다. 정상적인 인지와 사고를 다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착각 속에 있으면 사람들이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죠. 다 알면서 확신범처럼 페이크를 쓴다. 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엊그제 두 번째 출석할 때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김건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한 게 최지우 변호사거든요. 알죠. 충북 제천 출신. 이 최지우 변호사가 갑자기 윤 때 나타납니다. 그럼 왜 나타났을까? 과연 윤을 위해서 나타났을까? 저는 이건 제 추정이니까요. 분위기를 보려고. 세 가지 특검에 다 얻어 걸려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실제 특검들이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 내부 분위기를 보려고 왔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떠나가고 변호사 살 돈도 없고 돈 안 대주겠죠. 최소한 그때 지금 윤석열의 캐시가 6억 얼마라고 나와 있죠. 처음에 2억 신고했고 대통령직 수행하면서 월급 연봉 있는 거 고스란히 저축하면 딱 그 금액이 맞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변호사들 선임할 때 약 7억 정도 들어간다는 게 뉴스에 나온 바가 있어요. 그럼 그 전 재산은 이미 변호사 몇 명 하는데 들어갔다고 보면 그 다음부터 김건희 씨가 과연 그걸 대줄 이유가 있을까? 패밀리 비즈니스에서 더 이상 이익을 가질 게 없다. 사형 아닌 무기징역 나오기도 쉽지 않다. 이게 지금 그 최지우 변호사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지금 약간의 비둘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쪽 가서 정보를 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특검이 지금 운영이 되더라도 그 특검의 정점으로 가다 보면 윤, 김 이 부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쪽은 수사가 진행됐고 난 아직 수사를 안 받고 있으니까 가서 좀 봐봐 어떤 식으로 가나 어디를 집중적으로 파나 이런 것들을 변호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진짜로 수사 잘하는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세작 같은 변호사를 통해서 피의자의 정보를 또 캐치를 해냅니다. 거기서 얘가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으니 뭔가 주변을 두드리는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무엇을 요청하고 신청하고 어떤 뭐 반응을 하는지를 봐서 그걸 틀어서 이 피의자의 어떤 혐의를 찾아내는 게 진짜로 수사 잘하는 검사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그 신용환 교수가 얘기해 주셔서 그런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마테라스를 많이 검색해 보셨네요. 그랬어요. 예, 하양댁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저 정면을 봐야 되는데 아마테라스를 보자마자 김건희가 보이네요. 헐 이렇게 찾는 것도 힘들겠다. 대단한 사람들. 태양의 신인데 뭔가 음침한 기운이 있는 김건희. 언더 아마테라스네. 건진 스승 해우가 하는 데가 일광사잖아요. 예. 일광이 날일자에 빛광자 그러니까 햇빛이에요. 근데 아마테라스가 태양의 신 뭐 이런 거잖아. 아마 이제 그런 거랑 다 연결돼 있을 거예요. 참. 야 이게 뭐 갖다 붙이니까 다 되네. 오늘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12월 3일 비상계엄 한 것도 3월 9일 날 대선 치르고 3월 10일 날 당선 확정이 되잖아요. 예. 정확하게 1000일 후가 24년 맞아요, 12월 3일이래요. 예.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예. 천일기도 뭐 이런 겁니까? 자 오늘 끝곡은 이승환 씨의 1000일 동안 들으면서 자 오늘 뉴스다이브 우리 신영환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한번 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중정검찰센터 함께했던 우리 김정은 변호사, 김남일 기자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뉴스다이브 마칩니다. 여러분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